남정임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춰두지 않아도 눈이 떠졌지요.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옷을 입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윗칸에 소주병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임이 정리해 둔 것이었습니다. 라벨 각도를 맞춰 놓으면 남편이 몇 개를 마셨는지 알 수 있었지요. 오늘 아침엔 1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안산 버스 종점 옆 상가까지는 버스로 30분이 걸렸습니다. 김밥집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을 펴고 밥을 고르게 펴바르고 단무지와 햄을 올렸습니다. 칼로 자르는 동작이 일정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엔 생각이 덜 복잡했습니다. 남편 만수와는 5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나중엔 공장 경비로 일했습니다. 10년 전 실직한 뒤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습니다. 점점 낮부터 마셨고 이제는 아침에도 냄새가 났습니다. 잠깐 마셨다.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틀만 쉬면 괜찮아진다. 정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었지요. 대신 걸레질을 자주 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자국이 마르기 전에 닦았고 소파 쿠션을 매일 털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벽을 짚고 화장실을 오갔습니다. 가끔 미끄러졌습니다. 새벽엔 마른 기침과 헛구역질이 반복됐습니다. 정임은 일어나서 물을 끓여주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은 옅었고 알람 소리는 점점 더 빨리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술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빈 병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병을 치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전화요금, 가스비, 시장 외상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했다가 소리만 들었지요.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 의지로 끊는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엔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고 밤은 불안하고 아침은 피곤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줘. 정임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정임은 맞은편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은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컸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정임은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쉬는 시간이었지요. 정임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개고 내일 장볼 목록을 적어야 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계산일이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좋은 날은 별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정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임은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청소 봉사를 하고 있었지요. 마루를 닦는데 반장 해숙이 다가왔습니다. 정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정임은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면 더 망가져요. 알아요? 해숙은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분 술 문제 심한 거 다 알아요. 복지관 가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정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남편이 듣지도 않을 텐데. 하지만 해숙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면 더 망가진다. 다음 주 화요일 정임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도윤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술, 밤마다 반복되는 기침, 늘어나는 병원비. 도윤은 서두르지 않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버팀이 해로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준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상담받아 보세요. 같이 연락해 드릴게요. 이틀 뒤 정임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해독 입원, 재활 프로그램, 가족 교육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해야 치료가 가능해요. 먼저 남편분과 대화해 보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들을까? 또 소리만 지르고 끝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컸습니다. 정임은 리모컨을 집어 소리를 줄였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정임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병원 한번 가봐요. 건강검진이라도.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은 무슨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아요. 밤마다 기침하고 자꾸 넘어지고 이러다 큰일 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한다는 게 뭐예요? 술 그만 마신다는 거예요? 의지로 끊는다니까.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지로 안 돼요. 전문가 도움 받아야 해요. 남편이 병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병원 보내서 정신병자 만들려고.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그만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판에 무릎을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저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떠나나?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은 해야 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장사를 하는 동안엔 생각이 덜 복잡했지요. 오전 장사를 마치고 시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언니, 저 일 좀 줄이려고요. 동료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임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서요. 오전만 하려고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일을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돈은 줄겠지만 시간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한밤중 정임은 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망설이지 않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술을 많이 마셨고 떨림이 심해요. 구급대원이 주소를 물었고 정임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이 들어와 남편의 혈압을 재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남편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간 수치가 높고 탈수가 심해요. 알코올 의존 증상이 보입니다. 해독 입원이 필요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입원하시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쉬면 돼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태로 집에 가시면 위험해요. 재발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정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복지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왔어요. 입원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일단 안정시키고 내일 연락 주세요. 방법 찾아봅시다. 새벽 4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링거만 맞고 퇴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남편은 비틀거렸습니다. 정임이 부축했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도윤을 만났습니다. 어젯밤 일을 얘기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분리해요. 같이 살면서 돌보는 게 오히려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리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어떻게 분리해요? 별거나 이혼도 방법이고 경제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도윤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임 씨가 살아야 남편분도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정임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별거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임은 메모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본인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고지서 수령 주소를 복지관 주소로 변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자주 입는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과 도장도 챙겼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여다 멈췄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정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치료에 참여하면 함께 살겠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따로 살겠어요. 말끝에 감정이 들러붙지 않도록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선택하세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생 같이 산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살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술 냄새가 빠지지 않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생각 좀 할 시간을 줘.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대답 안 하면 저는 나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과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 나갈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네, 후회할 거야.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임시 거처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이 남쪽을 향해 있어서 오후 볕이 길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조용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국과 반찬을 간단히 차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이불을 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줄였습니다. 오전에만 김밥 납품을 하고 오후엔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일이었습니다. 배달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면서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술 없는 저녁 모임이 열렸습니다. 알코올 문제로 고생하는 가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정임도 참석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무말랭이와 도라지나물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술이 없는 저녁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해독 입원 신청하셨어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입원이에요. 정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고.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국과 반찬을 차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정임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배달, 장보기, 빨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입주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방 1칸, 부엌, 화장실.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창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김밥 일을 하고 오후엔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배달 동선이 익숙해지면서 발바닥 통증도 줄었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쉬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지출 항목이 줄었습니다. 술값이 없어졌고 병원비도 줄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빨간 숫자가 연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해독 입원을 마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간 재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짧게 받았습니다. 밥은 먹어. 네. 먹어요. 프로그램은 잘 받고 있어? 아, 응. 그럼 잘 지내세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정임은 남편의 회복을 바랐지만 함께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경로당 모임은 계속 나갔습니다. 술 없는 저녁은 이제 월 2회 정기 모임이 됐습니다.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녁에 술을 물로 바꿨더니 밤이 길어졌어요. 드라마도 보고 책도 읽어요.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산책을 시작했어요.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면 기분이 좋아요. 정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들어요. 생활 정보도 듣고 음악도 들어요. 조용히 해서 좋아요. 해숙이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정임 씨가 만든 거예요. 오늘 간식이에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정임도 참여했습니다. 윷놀이 팀에 들어갔습니다. 윷을 던지고 말을 옮기며 웃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임은 도윤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정임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저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해숙도 다가왔습니다. 정임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웃을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주 웃게 돼요. 복수한 기분 들어요? 해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에요. 오늘 잠들 자리가 안정된 게 더 커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불이 켜지는 가게들,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임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저녁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불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재활 잘 받고 있어. 조정 날짜에 나갈게. 정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건강 챙기세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 차고지에 불이 켜졌습니다. 버스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기상, 김밥 납품, 오후 도시락 배달, 저녁 경로당 모임.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거였습니다. 제 속도로, 제 방식으로. 누군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정임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진짜 내 삶은 이제부터라고. 73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라고. 늦지 않았다고. 베란다 너머로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임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벽 4시에 눈을 뜰 것입니다. 김밥을 말고 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이 작은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쉴 것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은 삶.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삶. 그것이 73세 남정임이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창밖 버스 차고지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임도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로도 정임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혼자지만 충분한 삶으로